여러분, 천년돌 하시모토 칸나를 알고 계신가요?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아이돌로 불리는 하시모토 칸나는 특유의 귀여운 외모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지도와 인기를 자랑하죠. 그런데 그런 하시모토 칸나가 지난 12월 돌연 대머리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도 너무 놀라서 합성인가 하는 마음에 자료를 찾아보니 정말 실제 칸나 사진이더라고요. 대체 왜 이런 모습이 됐냐면 바로 지난 12월에 개봉한 영화 블랙 나이트 퍼레이드에서 맡은 배역 때문인데요. 블랙 나이트 퍼레이드는 동명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실사화 영화로 칸나가 맡은 배역인 호조 신호는 작중에서 대머리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고, 이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 칸나 또한 대머리가 된 거죠. 와, 두상까지 예쁘다니 만화책보다 더 예쁘다. 머리가 어떻든 스타일이 어떻든 그냥 얼굴로 이겨버리네. 대박이다. 아무리 대머리여도 천년돌은 역시 천년돌이네. 칸나의 대머리를 본 네티즌들은 대머리마저도 예쁜 칸나의 외모에 찬사를 던지는 것은 물론 뭔가 의외라서 놀랐다, 충격이다, 대단하다는 반응 또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칸나의 이 대머리에 이렇게 놀란 걸까요? 물론 비주얼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다른 배우였다면 이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이 답을 한 댓글에서 얼추 찾아봤는데요. 와, 자기 이미지가 있는데 이런 연기하는 게 진짜 대단하다. 칸나는 아주 아름답고 예쁜 여고생 스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대머리 캐릭터의 연기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칸나의 이 대머리에 더욱이 놀란 이유는 바로 잃을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미 엔터테이너로서 정상에 위치해 있었던 영진님이 쇼미더머니 출연을 결심하자 많은 사람이 멋지다라는 반응을 보냈죠. 이처럼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쉬운 결정이 아님에도 도전할 때 우리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칸나는 어떻게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칸나의 성장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칸나의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요? 대부분 활동하던 도중 찍힌 사진 한 장으로 슈퍼스타가 된 드라마나 애니에 나올 법한 탄탄대로의 벼락스타 주인공의 이미지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칸나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성장 스토리가 있는데요. 칸나는 아이돌을 시작하기 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일본의 기획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레브 프롬 DVL이라는 지하 아이돌에 가입했는데요. 이 지하 아이돌이란 TV와 같은 대중매체에 등장하지 않고 주로 건물 지하에 있는 라이브 무대에서 공연 활동을 주로 하는 아이돌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칸나는 유명보다는 무명에 가까운 아이돌이었다는 거죠. 이 레브 프롬 DVL에서 4년간 활동하던 칸나는 중간에 영화 촬영도 하며 나름의 활동을 이어갔으나 지하 아이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며 연예계일을 시작하고 약 6년의 시간 동안 무명 아이돌에 가까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여느 때와 같이 지하 아이돌로서 행사에 참여한 칸나는 한 아이돌 덕후에게 사진 한 장이 찍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적의 한 장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이 사진 한 장으로 칸나는 일본에서 가장 귀엽고 유명한 여고생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만큼 순식간에 스타덤에 오릅니다. 여기까지 보면 순탄한 성공 스토리인데 칸나에게 닥친 문제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칸나에게 이럴듯한 대표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스타덤에 오른 뒤 칸나는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은 CF를 촬영합니다. 여러분도 칸나가 나왔던 작품 중 무엇을 본 적이 있냐고 물으면 대부분 맨소레담 CF나 광고 모음을 떠올리실 텐데요. 연기에서도 이렇다 할 두각이 없었고, 활동하고 있던 아이돌의 인기 또한 칸나의 인기보다 현저히 낮아 음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말 그대로 대표작이 CF가 되는 전형적인 반짝 스타의 행보를 걷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초등학교의 졸업 문집에 장래 희망을 여배우라고 쓸 만큼 배우가 되는 것이 큰 꿈이었던 칸나는 연기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귀여운 여고생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칸나는 이 이미지를 10분 활용해 세일러복과 기관총이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칸나는 여기서 교복을 입은 작은 체구의 너무도 귀여운 여고생이 야쿠자 조직의 보스라는 역할로 등장했는데요. 칸나는 이 영화로 일본 아카데미 신인 배우상을 타며 연기에 대해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영화 자체의 흥행은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고, 이 영화에서의 역할 또한 지금까지 칸나가 가지고 있었던 귀여운 여고생의 이미지의 연장선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칸나는 특단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은혼이라는 애니메이션의 실사 영화에 도전하며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꾀한 것이죠. 칸나는 여기서 카구라라는 캐릭터를 맡게 되는데, 이 캐릭터가 엄청나게 엉뚱하고 과격한 성격이라 망가지는 장면 또한 굉장히 많아서 칸나가 연기하는 카구라는 개봉 전부터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캐릭터 또한 작중에서 천년에 한 번 나올 아이돌인지 뭔지 몰라도 네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날 연기할 수 있냐고 하시모토 칸나! 라며 칸나를 디스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개된 칸나의 연기는 네네見てみこれ染みすんげえな
이와 같은 상상을 뛰어넘는 결과물이었고 대중들 또한 원작의 카구라가 역관광을 당했다며 칸나에게 승기를 지어주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칸나는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실사화 작품들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이미지를 사리지 않는 연기를 보여주었고 지금은 천년돌이라는 호칭과 함께 실사화 주력이라는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 어엿한 연기자로서 자리잡게 됐죠. 그리고 이번 블랙나이트 퍼레이드의 대머리 역할 또한 이러한 칸나의 행보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 칸나의 모습에 대해 일본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 저는 조금 신기했던 건 우리나라랑은 반응이 사뭇 달랐던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칸나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거의 대다수였던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와 이거 진짜 분장이야? 와 같은 대머리의 진위 여부에 대한 이야기와 연기자로서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에서 작지만 흥미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가발 안 쓴 진짜 대머리라면 멋질 텐데. 특수 분장한 거래. 아야세 하루카라는 배우는 드라마에서 진짜 머리 밀고 연기했었는데 이런 거야말로 연기 혼이라고 여겨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현대의 기술로 때우면 되는 걸까? 오히려 진짜로 머리를 민 게 아니라서 안심했어. 연기혼으로 진짜 머리를 미는 사람도 있는데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 아프기도 해. 글쎄 희생이라는 건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달린 거 아니야? 이빨이나 갈비뼈를 뽑거나 문신을 시키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걸 시키는 것도 아니고 머리는 다시 나는 거잖아. 사람에 따라서 몇 시간 동안 특수 분장할 바에는 아예 밀어버리고 가발 쓰면서 다양한 멋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옛날이 어쩔 수 없었지만 지금은 기술이 있잖아. 못하면 CG도 되고. 그리고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 정도 소화해야 하는데 굳이? 머리를 밀면서까지 몰입해야 하는 연기라. 연기자로서 최고의 기쁨일 것 같은데? 내가 연기자라면 그런 작품 너무 하고 싶을 것 같아. 이처럼 칸나의 이런 분장을 다른 여배우와 비교하면 무엇이 진정한 연기혼인지에 대해 감론을박이 오고 갔는데요. 저는 연기를 위해 실제 머리를 미는 아야세 하루카도 대단하고 대머리 연기에 도전하는 칸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둘 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요? 배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도전하면 그 도전의 결과의 성과에 따라 비교를 받습니다. 무슨 상을 얼마나 탔고 어디서 몇 등을 했는지 같은 것들로요. 물론 성과에 대한 비교는 어느 정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피곤한 일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성과를 비교하는 것도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용기의 크기까지 비교하려는 건 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가볍지 않은 용기를 내보였다는 건 사실이고 누가 되었건 크기가 어떻건 용기를 낸 사람에게 우리가 쳐야 할 건 그들의 용기를 비교하기 위한 키보드보단 박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하시모토 칸나의 근황과 성장기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저는 우선 칸나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편하지 않은 길에 자신의 불편한 영역에 도전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불편함을 무릅쓰는 삶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추천으로 요즘 읽은 책에서 되게 충격적인 내용을 봤어요. 삶을 10단계라 쳤을 때 당신이 5단계에 있다면 5단계까지는 당신의 편한 영역이고 6단계부터는 미지의 불편한 영역이다. 6단계로 가고 싶다면 그만큼의 불편한 지대를 통과해서 자신의 편한 영역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공의 크기는 그 사람의 편한 영역의 크기와 같다. 편안함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다. 편안함은 나를 안정시키지만 발전시키지는 못한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가 항상 하는 고민이었고 제 편안한 영역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영역을 계속 도전해서 자신의 편한 영역 자체를 늘려버리고 그 상황 자체에서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고 있었고 칸나도 바로 그 사례였어요. 神楽はすごく難しかったです。大食いで鼻をほじってゲロを吐いてアグレッシブすぎる。 칸나에게 편한 영역은 예쁜 미소녀 연기였고 불편한 영역은 망가지는 연기였겠죠. 그러나 칸나는 불편할지언정 계속 도전했고 자신의 편한 영역의 크기, 즉 성공의 크기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自分が完璧だと思ったら終わりだなっていう話をしてて、何にも満足しないことというか、でも難しいなっていつも思ってます。でも簡単だったら多分こんなにのめり込んでないんだろうなとも思ってて、難しいし全然クリアできない悔しさをバネにしてる部分はありますかね。 사실 이 편안함의 영역을 늘려가라는 게 뭔가 어렵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아주 간단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제 편한 영역은 제 침대였어요. 이불 속에 누워서 아무 걱정 없이 핸드폰을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잔소리하는 부모님도 없이 혼자 유튜브를 보고 애니와 웹툰 속의 세계에 빠질 때 저는 극도의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꼈고 이게 평생 내가 지키고 싶은 행복이구나 했어요. 그래서 처리해야 할 일이나 생각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 일을 빨리 없애버린 다음 다시 나의 성으로 돌아와 온전히 나의 이 안락한 요새에서 안도감을
느끼길 바랬거든요. 제 편안함의 영역의 넓이는 이 싱글 침대 하나만큼이었기에 저는 침대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 자체를 불편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덕분에 책상 의자 앞에 앉아있는 것도 어딘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편안함의 영역을 늘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이거더라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냥 제 몸을 계속 의자에 앉혔어요. 처음엔 진짜 불편했거든요. 누워서 폰을 못하다니.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할만한 거예요. 별 생각 안 들고. 그러고는 업무 메일에 답장하고 편집도 하고 책을 읽고 대본을 쓸 수도 있게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밤에 침대에 눕는 건 너무 좋고 편해요. 하지만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면 자기 전까진 어지간해선 침대에 안 들어가게 됐고 이런 삶도 다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성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칸나는 이미 성공한 스타죠. 가진 것들이 많기에 자신의 편한 영역도 저보다는 훨씬 넓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칸나조차도 이렇게 끝없이 자신의 편한 영역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 영역이 더 좁은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될까? 하면서 막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칸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천년돌이라고 말하죠. 저는 그 눈부신 외모보다 안주를 모른 채 끊임없이 보여주고 증명하려는 그 태도야말로 바로 진짜 천년에 한 번 나올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덕질하며 분석하는 덕분이었고 오늘도 여러분 덕분입니다.